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학연단 이야기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개발자 두 분 모시고 오늘은 입체도형 관련된 교구를 제가 좀 해봤어요. 네. 이 교구를 가지고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근데 입체도형이라 하면 뭔가 네. 형태가 있는 좀 다양한 형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되게 네모네모한 거밖에 없나요? 네네. 그렇죠. 도형은 사실 교구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평면도 마찬가지고 입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도형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좀 다양히 알아보고 그중 그 많은 교구들 중에서 굳이 저희가 이 교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차근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인공이 우리는 저기 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구가 주인공이죠. 교구도 인사를 시켜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네. 안녕하세요, 소막큐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막큐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쌓기표예요. 안녕하세요, 목각 쌓기나무예요. 안녕하세요, 플라스틱 자석 쌓기나무예요. 네. 얘는 다른 사람이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가림판이에요. 이제 소개 끝났네요. 네, 교구들의 소개까지 끝났네요. 참 네. 섬신한 방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막큐브가 인사를 했죠, 소막큐브가. 근데 이거는 왜 꼭 쌓기나무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생긴 이 모양은. 그러게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쌓기나무 활동 꼭 나온다고 저는 네. 들었거든요. 근데 또 특이하게 이 쌓기나무란 말을 번역하는 영어 단어가 없어요. 그냥 큐브예요, 그냥 큐브. 네, 그쵸. 큐브는 우리가 그냥 정육면체를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쌓기나무란 말은 그냥 좀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 같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쌓을 수 있는 뭐 나무야, 쌓을 수 있게 만들어서 쌓기나무래 라는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교과서도 쌓기나무라고 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예 쌓기나무인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쌓기나무라는 표현을 저는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게 평면에서 입체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사실 이 펼치는 거에서 애들이 쌓으면서 처음 공간을 인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애들이 보통 이렇게 옆으로 펼치다가 네. 이렇게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때부터는 공간이 이제 평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도 올라갈 수 네. 있다. 네. 이렇게 공간을 인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쌓는다는 행위가 아마 공간적인 느낌을 주니까 쌓기나무라는 이름을 지은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 근거는 없는 얘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쌓는다는 의미를 교구 이름에 전반적으로 딱 제일 중요한 의미로 넣은 거죠. 무슨 네모나무도 아니고 정면체 나무도 아니고 쌓기나무다. 네. 이렇게 이제 그러게. 쌓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교구 보면 벽돌 블록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직류면체로, 길쭉한 직류면체로 된 걸 가지고 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모양은 아니잖아요. 네. 정류면체잖아요. 그래서 꼭 쌓기나무를 꼭 정류면체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까? 이게 저는 평상시에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거는 저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사람은 원래부터 조금 질서정연하게 놓는 걸 좋아하는 그런 습관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놔도 이렇게 불안정해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줄을 맞춰서 딱 맞게 놓고 싶은데 정육면체가 아니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딱 맞게 못 놓겠죠. 직육면체는 면의 넓이가 다 다르니까. 네. 근데 이거는 쌓기나무는 어떤 방향으로 놔도 다 이렇게 면이 맞닿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육면체로 만들었을 때 애들이 좀 더 자유롭게 더 편하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놓을 수 있어서 정면체가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건 약간 좀 더 고급진 이유인데 네. 뭐냐 하면은 저는 쌓기나무의 이 모양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입체의 양감을 표현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해요. 입체의 양감이란 말이 너무 어려운데 선의 양감 하면 길이죠, 길이. 네. 면의 양감 하면은 넓이죠. 입체의 양감 하면 뭘까요? 질량? 질량도 단위 되고 부피인 거죠. 예, 단위 부피인 거.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부피를 정의할 때 정의가 처음부터 뭐냐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cm라고 정의한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부피를 갖다 정의하는 그 출발 지점이 이미 이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정확히 1cm는 아니죠. 1cm는 아니지만 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얘가 부피의 단위가 되고 요게 우리가 쌓기나무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고학년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것도 엄밀하게 네. 얘기하자면은 네. 이거의 부피가 얼마냐는 거죠. 거죠. 네. 따지고 보면. 네. 요거 하나를 갖다 만약에 뭐 10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5개면 50인 거죠. 즉 우리는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몰라도 이거 하나의 부피를 알고 있으면 쌓기나무로 만든 이런 특이한 모양의 부피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상자를 쌓는다든지 컨테이너를 쌓는다든지 동일한 부피의 그걸 갖다 쌓아가지고 그거의 양을 계산하고 그거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 부피를 갖다가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가장 심플한 형태인 이 정육면체 모양으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플라토를 치필할 때 생각을 했었어요. 네. 3학년인가 부피 단위에 갑자기 뜬금없이 싹기나무를 막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싹기나무의 개수를 물어보는 활동이 사실은 이 입체의 부피를 물어보는 거랑 동일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육면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위압력도 잘하면 건널비 이런 쪽하고도 그렇죠. 관련이 있겠네요. 예, 관련이 있죠.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집을 정면에서 본 모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반면에 만약에 벽이 이렇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벽이 둘러싸여져 있는 집인데 집이 여기 있어요. 그럼 사실 이 뒷면하고 옆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럼 전면에 엄청 힘을 줘서 전면에다가 화려하게 색칠을 하는 거죠. 전면에서 봤을 때 그 모양을 되게 중시하지 문에 있는 조그마한 지붕 위의 색깔은 그렇게 중시하지 않아요. 네. 왜? 그건 앞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사실 우리가 사실 위압력을 갖다가 사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하기에도 위압면 모양이 다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죠. 정육면체는. 그래서 여기에 뭐 색깔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쌓은 모양에서 위압력을 관찰한다든지 이렇게 쌓아서 활동하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정육면체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꼭 보면 사실은 꼭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쌓기도 하거든요. 그쵸. 우리는 쌓기나무 활동을 할 때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면과 면이 꼭 만나게끔 이렇게 쌓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사고력 문제에서는 물론 이게 어긋나게 쌓아가지고 규칙을 찾는 문제들도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는 폴리큐브라고 하죠. 네. 큐브 여러 개를 이어붙인다고 할 때는 그건 큐브뿐만이 아니라 폴리가 붙은 모든 도형들은 다 그래요. 평면과 평면은 선분과 선분이 맞닿게 붙이는 거고 네. 얘는 면과 면이 맞닿게 붙여야지 이거에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할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규칙성이 사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한다. 제가 왜 그렇게 쌓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 조금 더 불편한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첫 번째 활동을 할 때 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싹기나무가 문제를 내기 쉬워요. 다른 직육면체보다. 항상 집필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답이 되게 명확해요. 그쵸. 싹기나무가 공간 감각도 발달시켜주고 좋은 활동인데 사실은 학교에 가면 이제 배우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 잠깐 나오고 그리고 또 껑충 뛰어서 6학년 때 나오거든요. 맞아요. 교과 과정에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원래는 어려서부터 하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2학년이나 6학년 사이에도 뭔가 한번 해주면 해주면 좋고. 좋은데. 또,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별로 안 배우잖아요. 얘를. 그쵸. 거의 안 배우는데, 신기하게 또 어디서 물어보는 데는 많아요, 은근히. 갑자기 수능에 튀어나올 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무슨 특목고 구술에 나올 때도 있고. 저는 근데- IQ 테스트에서 제일 많이 맞아. 봤어요. 그리고 직업 인적성 검사에도 응. 나오고. 네. 뜬금없이 이게 계속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조현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내기가 일단 좋고 간단한 문제를 만들어도 그 사람의 공간 능력을 테스트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인 거예요. 그럼 이 공간 능력이 결국에는 직장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좀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모양의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건물을 갖다가 좀 뭔가 구조적으로 바꾸고 싶은데 네. 2층을 조금 더 넓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3층에는 뭐를 더 올리고 싶고 1층에 뭐 식당 공간 넓히고 싶고 동선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직접 만들어 보고 나서 테스트하는 거는 비용상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그쵸. 직접 시간적으로도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비용적으로도. 바꿔보고 나서 자 어때? 그럼 다시 만들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비용,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현실에서는 입체를 바꾼다는 것 자체는 무조건 에너지예요. 에너지. 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공간 감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미리 예측해 보는 거죠. 즉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옮긴 모양을 미리 예측해서 설계해보고 아니면 머릿속으로 어떨지 미리 1층을 어떻게 만들어야 이 동선이 좋아질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런 감각들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개개인별로. 직접 움직이거나 조작하지 않고도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비용적인 시행착오라든지 노력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즉 수학이라는 것 자체는 공간이라는 것 자체는 효율성을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줄이는 것조차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아닌가. 처음에는 그런 거 시작하잖아요. 공기둥이랑 상자 모양이랑 둥근 기둥 모양이랑 공 모양을 가르치는 이유가 결국에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이 많다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공 모양처럼 생겼지, 이건 뭐처럼 생겼지. 그러면 또 뭘 배우냐면은 이거는 이 위에 쌓기 쉬워.
이건 이유에 쌓기가 어려워. 공모양 위에는 뭘 쌓을 수 없어. 이러면서 입체의 어떤 쌓을 때의 특성들을 막 가르쳐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견고하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더 불안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인가? 네. 지금 지금 모든 게 입체에서의 공간 감각은 다 실생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감각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건물뿐만 아니라 뭐 그냥 그쵸. 박스를 쌓을 때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뭔가 맞아요. 물건을 저희가 쌓아 올릴 맞아요. 때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우리 이거 끌고 갈 때 이걸 뭐라고 부르죠? 네. 이거 끌고 갈 때도 밑에 거부터 약간 넓은 거부터 그쵸. 쌓고 좁아져야지. 네, 네, 그쵸. 많이 싹 쌓을 수 그쵸. 있고 그쵸. 튼튼하게 쌓을 수 있고. 그쵸. 근데 그걸 사람이 딱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알진 않아요. 그냥 경험적으로 요렇게 쌓으면 뭔가 불안하더라 이런 걸 어렸을 때 무너지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한 4, 5, 6세 때는 이걸 접해보는 게 좋다. 시작하는 나이는 저 그냥 할 때 좀 처음에는 약간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벌써 술 먹은 것처럼 근데 이게 너무 이게 확인할 게 많아가지고 머리만 만져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머리 만지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양쪽에 든든하게 분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상관없는데. 아니면 이게 한쪽으로 하면 고기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나?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카락이? 네, 머리카락이 너무 많긴 하죠. 아 그래요? 머리카락의 무게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은근히 뭐 그죠? 잘라보면 알아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학이 잘라보면. 수학이 잘라서 자르면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화에 이어서 이번에는 수학연담 3, 4화를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3, 4화 아니거든요. 4, 5화 4, 5화인데